노숙인들의 홀로서기를 위해 지역에서 최초로 노숙인 자활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어제 경상북도를 상대로 8년 만에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포항 나물릉에 출마한 박명재 후보가 TV토론 불참 의사를 밝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퇴계학, 주자학과, 지역문화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상강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많고 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리는 절기 상강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3도, 안동은 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 있지만 여전히 공기는 차갑습니다. 낮 기온 대구는 23도, 안동은 22도로 낮에는 볕이 올라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이런 포근한 날씨는 주 중반까지만 계속되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가을 외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노숙인들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지역에서 최초로 노숙인 자활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점들을 극복해야 할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동대구 노숙인 쉼터. 정원은 29명이지만 날이 쌀쌀해지면서 35명까지 노숙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의 길을 찾아 쉼터를 나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노숙인들이 자활의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운 좋게 공공근로 자리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 6달이면 그것도 끝이다 보니 홀로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자활 지원과 거리가 먼 이유는 수익 창출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단절적인 사업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숙인 쉼터에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노숙인 15명의 자원을 받아 공예품 제작 기술을 가르쳐 오르골이나 액자, 시계, 머그컵 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장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구입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적용을 받아 올해 말까지는 월급도 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여기 출퇴근 형식으로 여기 나와서 사회적으로 할 문제는 꾸준히 수익을 내 자립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인데 역시 제품 경쟁력과 판로 확보가 관건입니다. 직접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아날로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것, 뭐 디지털화 돼 있고 플라스틱이고 뭐 이러니까 목작업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고. 늘품 공방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등 여러 형태 가운데 노숙인 자립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최초의 노숙인 자립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작은 노숙인 쉼터의 실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는 도심 속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섭니다. 각종 쓰레기 무단 방치로 악취가 나고 청소년들의 비행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폐공가를 내년에 3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폐공가 정비 사업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텃밭, 주차장, 소공원 등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폐공가 50동을 정비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교차로에서 57살 박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우회전을 하면서 가로수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운전기사 박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국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지난 10년 동안 730억 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대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642억 6,800만 원의 토지와 건물,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안동대는 51억 4,800만 원, 금호공대 34억 8,300만 원, 대구교대 5억 6,900만 원 등 지난 10년 동안 734억 6,800만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부당하게 징수한 기성회비로 국가의 재산을 늘린 꼴이 됐다며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에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 지역의 농수산업이 처한 현실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만 다소 맥 빠진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농도답게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농업 관련 문제가 주로 거론됐습니다. 중국산 수입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 한중 FTA 체결 이후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따져 묻는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 품목들에 대해서 포함이 민간 품목으로 된다든가 하는 이 어떤 바리케이트가 설정되지 않으면 지금도 피해가 있는데 상당히 피해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초민간 품목군에 최대한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들 농민단체도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폭등한 고추 가격 수매 문제와 전국보다 낮은 식량 자급률, 농업 예산의 저조, 농촌 의료 서비스 취약과 도농 간의 소득 격차 심화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 3년 동안에 보면은 도시 가구와 농어촌 가구의 소득 격차가 한 20% 이상 벌어졌죠. 지난 4월 경주 산대 저수지 붕괴 사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구미 불산 사고 등 경북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에 사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나 행정부처에 전혀 사실은 개별 업체에 맡겼지 제대로 지도를 안 해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도 단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밖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농업 보조금 문제, 우후죽순 들어선 승마장 건립과 불법 승마장 운영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피감 기관인 경상북도보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질타하는 등 8년 만에 이뤄진 것 치고는 알맹이가 없는 다소 맥이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국감장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의 산하위원회 가운데 연간 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산하위원회는 117개로 지난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7개나 됐고 한 번만 열린 위원회도 45개로 둘을 합하면 절반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17개 위원회 가운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36개나 됐고 한 번만 열린 위원회도 29개나 됐습니다. 박 의원은 개최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준설선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폐준설선이 관리 부조로 인한 파손, 침몰 등으로 낙동강 경북 지역에서 5건, 경남 지역 5건, 금강 2건, 영산강 1건의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 의원은 낙동강에 있는 89척의 폐준설선이 침몰할 경우 엔진 등에서 기름이 유출될 우려가 있지만 국가하천과 정박시설은 정부가, 수질오염 예방은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후보와는 TV 토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박명재 후보도 TV 토론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지역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통합진보당 후보와
TV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방송 토론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남울릉에 출마한 박명재 후보도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TV 토론회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의 자질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참석하는 토론회라서 참석할 수 없다면 통합진보당이 출마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왜 출마했습니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의 결정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려는 비겁한 꼼수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워낙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 측은 방송 토론 불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식 토론회 불참 후보에 대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선관위 공식 TV 토론은 박 후보를 제외한 야당 후보 2명만 참석해 오는 25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권당의 후보가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방송 토론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번 선언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3호선 모노레일에 대한 특강을 한 뒤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호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택시, 화물 등 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3호선 모노레일에 대한 특강을 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체 응답자 1,796명 가운데 62.5%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66.5%가 3호선 개통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2관의 개관을 앞두고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어제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2관은 지상 2층 연면적 552제곱미터 규모의 옥내 소화전 방수, 농연 탈출, 완강기 및 심폐소생술 체험 등 안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전시 체험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008년에 개관한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지하철 안전체험과 생활안전체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체험관으로 지금까지 63만여 명이 방문했고 이번 2관은 한 달간의 시범 운행을 마치는 다음 달 중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퇴계학, 주자학과 지역문화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가 안동에서 열렸는데요. 이 참석자들은 전통유학과 지역문화의 현대적 의미와 건설적 전망을 되새겼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생활유학의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접목해 새로운 학문체계를 완성한 주자. 이런 주자를 평생 흠모하며 주자학을 체계화해 한국적 성리학을 집대성한 퇴계. 이 두 사람은 평생을 끊임없는 내면의 수양을 통해 자기 완성의 길을 걸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성현이 안동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두 성현이 만들었던 인문학적 가치와 문화가 어떻게 전해지고 앞으로 발전돼야 할지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진영 안동대 교수는 퇴계는 향약을 통해 양반과 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상사회를 꿈꿨다고 강조했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꿈꿨던 이상사회라는 것은 다름 아닌 유교적인 예의가, 도덕이, 윤리가 통행되는 사회이기도 하고. 문중과 사람, 마을을 이어주는 유교 공동체는 현대사회에서도 유효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아가려는 어떤 공동체를 이제 지향했기 때문에 문중은 이렇게 사람과 마을을 이어주는 유교 공동체라고 이제 제가. 장핀 또한 송명 이학연구센터 비서장은 오늘날 중국에서도 유학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주자의 평가도 재조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也是一种内圣外王之学，他的主要思想是这个，那么他当代的人呢，对他这种思想呢，如果进一步的发扬，对现在社会的文明进步非常有好处，特别是对当代的这个道德的提高、人类文明程度的提高，都大有帮助。 물질 문명의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강조되면서 유학과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생활화하는 기획과 시도는 아직도 부족한 시점이어서 이번 학술대회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전국 최초로 범정부 차원의 화학사고 전담기구인 구미합동방재센터가 오는 28일부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입주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구미합동방재센터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방재청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한 전문가 40명과 화학구조팀과 환경팀, 산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구미합동방재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복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전국 6개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의원은 도시아이들이 일정 기간 농어촌학교에 다니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시아이들이 일정 기간 농어촌에 머물면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내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8월 대구경북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7월 1조 5,585억 원 감소해서 8월에는 1조 7,161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신도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돼 7월 738억 원에서 8월 5,40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민이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가계대출은 23조 4천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14조 4천억 원이 주택 관련 대출입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리는 절기 상강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 13도, 안동 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공기는 쌀쌀합니다. 낮 기온 대구는 23도, 안동 22도로 어제보다 따뜻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낀 곳도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3도, 낮 기온은 23도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상주 8도, 구미 1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성과 청송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항의 현재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아직까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런 포근한 날씨는 이번 주 중반까지만 계속됩니다. 후반에는 쌀쌀해지겠으니 가을 외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